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 빠르게 당번을 다르게 국제결혼 하세요. 자, 짜잔. 오늘도 여러분의 국제결혼 전도사로 돌아온 와타시는 어반놈이라고 합니다. 빵야, 빵야, 까샤. 자, 오늘은요,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국제결혼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 그러면, 뭐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연애를 통한 결혼을 좀 강조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나 뭐 도상국으로 갈수록 에듀케이션이 중요하니까 대학교 앞에서 삐대라. 그래서 난 말했잖아. 그 대학교 앞에서 노트북 켜놓고 난 일하고 있으면 그럼 진짜 말을 건다니까요. 실제로 외국인인 거 알아보고. 근데 약간 뭐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넓게 어떻게 외국 여자를 꼬실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뭐 여자 꼬시는 거 똑같아.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말 잘하고 성격 좋으면 다 꼬시지, 그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좀 약간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호캅 센세라고 내가 또 이래저래 찾다가 이게 여자 꼬시는 법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호캅 센세의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외에 나가서 여자를 꼬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꼬셔도 국제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보더라, 빨리. 그래, 앉아. 그래서 우선은 이 호캅 센세가 누군가 하면, 뭐 이게, 나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약간 태국 쪽에서 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처럼 보여 정확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많이 물어본대. 자기 유튜브 구독자가 40대에서 60대가 많고, 그러면 이 40대에서 60대 아저씨가 허캅 센세 어떻게 하면 태국 여자 꼬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태국 여자를 꼬실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여자는 다 똑같단 말이야. 만국 공통이란 말이야. 똑같이 적용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걸 들고 왔는데, 근데 이 호캅 센세가 얘기하는 게 이 40대에서 60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꼬시는 방법이 루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돈이 되게 많다. 그러면 태국에서 흔히 말하는 워킹걸을 그냥 만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워킹걸은 내가 일전에도 말한 게 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101K, 401K인가 그거 막 한 10억씩 채우면 나중에 할 거 없으면 퇴직하고 이제 태국 이런 데 오거든요, 실제로. 그럼 여기 있는 워킹걸 만나가지고 그냥 니 한번 내 애 낳아라. 그러면 애 낳아주고 같이 데이트하고 같이 살다가 죽으면 이제 돈 남겨주고 죽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호캅 선생도 맨 처음에 돈이 있다. 그러면 워킹걸 가장 깔끔하다. 가장 깔끔하게 거래를 해라. 그래서 야 역시 돈이 좋긴 좋아, 그지? 근데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태국이라는 나라의 좀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커플 근데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태국 같은 데 가면요. 태국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 이런 데도 되게 많아. 생각보다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걸 제외하고 이제 그 우리가 순수하게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거래 말고 우리는 사랑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얘기할 때 맨 처음에 강조한 게 이 사람이 자신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이 자신감 이거를 이 호캅 선생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 내용을 보면 여자랑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 여자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한테 물어봐. 그 태국 여자를 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한국말로 자신감 진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화면이 약간 전환되더라고. 화면이 전환되면서 뭐 라이언 TV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뭐 보니까 그 한국에서 법률을 전공했다가 40만 원 들고 태국으로 이제서 태국에서 그 이게 아가씨 만나서 살고 있는가 봐. 근데 그 아저씨도 똑같이 자기는 오히려 열정과 자세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름과 나이를 같이 물어보는 나라가 한국 빼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나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제약과 금제가 걸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 물론 뭐 어느 나라를 가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좋아하진 않아, 사실. 근데 나이에 이렇게 민감한 나라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 사실. 한국에는 우리가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야 내가 저런 아가씨한테 말을 걸어도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말을 걸었을 때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그렇게 크게 내색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나도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흔히 우리 길거리 헌팅이라고 하잖아. 그런 걸 하더라도 난 그런 거 많이 보거든. 한신포차 이런 데 가서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벌레 보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진짜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없어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시포차에 여자들이 왜 가는 줄 알아? 일부러 거절하고 싶어서, 까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가가지고, 일부러 한번 까고 싶어서 막, 한시포차 가는데, 근데 그러진 않아. 되게 뭔가 얘기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냉랭한 반응은 안 왔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오히려 물론 우리가 외국인 버프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너 나이에 그렇게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호카 팬세가 강조를 하는 게 두 번째가 이제 언어를 강조를 하더라고. 언어. 일단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나라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는 게 좋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제 만국 공통어니까 뭐 이렇게 어딜 가도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영어란 언어가 내가 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의외로 좀 간편한 느낌이 있어. 계속 쓰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뜻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언어가 내가 기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어보다는 오히려 영어가 더 쉬운 게 아닐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영어란 게 가장 어려운 언어지만 근데 다양한 관점에서 좀 쓰인다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심플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큰 단어가 오가지 그렇게 고급 단어가 원어민들 사이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 외국인끼리 만나잖아. 그러면 그렇게 유창한 어휘 같은 걸 구사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얘기는 통하는 그런 구간이 빨리 오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지막 호카펜세가 강조한 이 세 번째가 내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세 번째가 뭐냐면 호카펜세가 세 번째 강조하는 게 외관을 강조를 하더라고 외관. 그래서 이 뭘 말하냐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태국에 오는 아저씨들 보면 복장이 거의 다 똑같다고. 그냥 스냅백 모자에 그리고 티셔츠에 반바지에 크록스 이런 거 신고 오는데 그런 거 좀 신지 말라고. 그런 거 신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나도 태국에도 좀 있었는데 태국에는 그게 있어. 그 약간 이게 몸을 감추는 게 그게 예의를 차리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이게 긴팔이랑 긴 바지를 입는다고 해. 그 더운 날에. 그렇게 입는다고 하거든. 근데 원래 항상 그래. 멋쟁이는 여름말에 입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저씨처럼 다니지 말고 옷만 좀 잘 입어도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항상 말하자니까 항상 왁구라 능력은 곱셈으로 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왁구라는 거 말하면 에이 어차피 패션의 완성 얼굴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옷만 조금 깔끔하게 입고 운동해서 배만 조금 없애고 그리고 그루밍만 조금만 해도 사람이 진짜 달라 보인다니까. 진짜 달라요. 그게. 근데 그걸 기어이 안 해. 기어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실제로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 난 가보진 않았는데 내 구독자한테 들었어. 그 그루밍 잘하는 할아버지들이 존나 많다고 해요. 맨하탄이나 이런 데 보면 고급 맨션 살면서 그 할아버지 결혼도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관리 잘하고 막 그러면 막 니고스터처럼 있잖아. 되게 멋있게 다니면서 젊은 여자만 계속 만나고 다닌대.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그 얘기 해줬거든. 그레이스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저런 거 보면 남자는 결혼할 필요 없겠다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의외로 여자들이 나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손 되게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손톱을 진짜 잘 깎고 다녀요 항상 손톱이나 이런 건 여기는 약간 좀 약간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 어제역처럼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 이게 하다못해 코털도 삐져나온 애들 존나 많고 보다 진짜 그래 코털도 존나 많나 그거 진짜 존나 짜증나는데 그런 것만 없애고 이렇게 깔끔하게 있잖아 손톱 관리 잘하고 이렇게 그루밍만 좀씩 해도 있잖아 사람 느낌이 완전 달라. 그리고 패션도 저렇게 아저씨 그게 아니라 그냥 패션 기본템 딱 치면 나오는 복장이 있잖아. 깔끔하게 그냥 뭐 정장이면 정장에 로퍼 그리고 뭐 청바지면 청바지에 티셔츠 코드 있잖아. 그렇게만 입고 다녀도 외국 나가면 깔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동남아 가면 더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한국 사람은 옷 잘 입는 거지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중국은 거지 같은 돈을 많이 쓰고 한국은 옷은 잘 입는데 돈을 안 쓴다 해서 그렇게 비할 때 그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좀 깔끔하게 입어도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바니 니는 뭐 맨날 후줄그레 나도 집에서는 후줄그레 입고 다니는데 나도 밖에 나갈 때는 기본템 입고 다니요. 저도 밖에 나갈 때는요. 밖에 나갈 때는 기본템 깔끔하게 입고 다닌단 말이야 나도.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내가 느꼈던 거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짧게 짧게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어. 그리고 독일 어딘가에 내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더 눈치를 보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사람과 사람 남녀의 관계는 항상 끌어당기는 관계잖아. 그렇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제결혼 우리가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다 자신감 있게 대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가서 야 씨 빨려 니 내 여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분위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조금씩 다르긴 다르거든.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항상 여자들은 다 똑같아. 자기한테 원하는 선 같은 걸 내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딱 그 선에서 서서히 들어가면 돼. 그게.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애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시고 옷 같은 것들 좀 신경 조금 쓰시고 그래가지고 외국 나가 보시면 또 의외로 또 괜찮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뭐 나라마다 얘기하자면 이게 진짜 밑도 끝도 없거든. 난 좀 겪어본 게 많아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데 근데 결국엔 이러저러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자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방금 전 말했던 뭔가 자신감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좀 약간의 깔끔함과 멘트, 뭐 젠틀함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나라 가서도 먹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국 여자 다 꼬시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느 나라 가도 다 꼬실 수 있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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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은 일단은 옆에서 테스트할 데가 없으면 일단 한국 여자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엔 항상 똑같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국제 결혼을 원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 돼. 영어는. 영어는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정말로 베트남 여자를 만나겠다 그러면 베트남 언어 공부하면 훨씬 더 좋고 일본 여자를 만나겠다 그러면 일본어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랑 일본어를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나이가 든다고 해도 너무 주눅지지 말고 그 항상 좀 이렇게 사람이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지나가는 할아버지 봤는데 요즘은 확실히 좀 멋있는 할아버지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 한국에도. 좀 멋있는 할아버지나 옷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 그게 멋있다. 흰머리 희끗희끗 날려도 몸 관리 잘 된 할아버지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남자들의 로망은 롤이 어린 여자한테 고정돼 있잖아.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멋진 늙은 아저씨에 대해 갖고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내 사적으로 친한 애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런 취향을 가진 여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전 항상 말할 수 있는 게 준비만 된다면 언제라도 아다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준비된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마지막은 복돌이로 복돌이 일로 와라 복돌아 일할 시간이다. 우리 복돌이 일할 시간이다. 우리 복돌이 빨리 마지막도 우리 복돌이로 복돌이의 도리도리 댄스로 아니면 정신 못 차리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